안녕하세요. AWS 어카운트 매니저 방지훈입니다. AWS에서 중견기업분들의 디지털 혁신과 클라우드 도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AWS 코리아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창업과 함께 AWS를 사용하신 지 10년이 된 고객사를 모셨습니다. 이번 AWS 빌더스 코리아에서는 언어 데이터 및 전문 번역 서비스 기업인 플리토의 CTO님을 모시고 지난 10년간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과 성장을 위해 AWS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자리해 주신 플리토 강동환 CTO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TO님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플리토에서 10년간 CTO로 근무해온 강동환입니다. 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AWS 빌더스 코리아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플리토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리토는 언어 장벽 없는 세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언어 데이터 및 전문 번역 서비스 기업입니다. 2012년 집단지성 번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문 번역 및 AI 번역, 메뉴 번역 등 다양한 언어 번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5개 언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유저가 플리토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플리토를 번역 플랫폼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플리토는 플랫폼에서 구축된 언어 데이터를 다양한 기업 및 기관에 판매하는 B2B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앞서 지난 AWS 코리아의 10주년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플리토도 올해로 창립 10주년이 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3명이서 플리토를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전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니 저도 참 감회가 새롭네요. 네, 오늘 이렇게 10년 동안 AWS를 사용하시면서 고민하신 많은 노하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기대가 됩니다. 네, AWS를 사용한 지 10년이 되어 가다 보니 저도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조금 생겼는데요. 이런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저도 참 기쁩니다. 네, 그럼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벌써 10년 전인데요. 2012년도에 처음 플리토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네, 그때는 절 포함한 3명이 좀 젊었었나 봐요. 셋이서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플리토의 미션 또는 목표는 어떤 것이었어요? 플리토는 설립 초기부터 언어 장벽 없는 세상의 실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영어를 10년 넘게 배워도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짤막한 대화조차도 긴장되고 참 어렵잖아요. 언어의 장벽이 없는 세상은 어떨까? 또 그런 세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공감하고 원하는 세상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안정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초기 인프라를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고민하셨어요? 네, 저희 서비스 모델이 다양한 언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를 생각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클라우드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클라우드나 AWS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혹시 어떻게 선택하시게 되셨나요? 네, 사실 저도 AWS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어봤지 실제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다 보니까 초기 서버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비용적인 장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클라우드의 장점을 정말 빠르게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초기 스타트업은 비용이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WS의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실지 또는 어떤 크기로 사용하실지 등이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EC2와 S3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초기다 보니까 트래픽도 작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개발 서버는 T1 마이크로, 상용 서버는 M1 스몰, DB 서버는 M1 미디움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EC2 인스턴스를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늘면서 인스턴스도 점점 상향 조정했었고요. 스타트업은 이렇게 처음에는 비용이 저렴한 서버로 사용하다가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필요시 점차 늘려나가라는 말씀이 클라우드의 장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AWS에서 작게 시작하셨던 이런 서비스가 지금은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까지 확대되었는데요.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하신 이후에 비즈니스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플리토 플랫폼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요. 또한 저희가 중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중국 진출도 결정했습니다. 플랫폼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도 구상하기 시작했고요. 2016년 기점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확 커졌었는데요. 이때 당시 구글 번역이 번역 엔진에 인공신경망 기법을 도입하면서 인공지능 번역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이루어졌던 때도 이때인 2016년도입니다. 플리토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요. 단순히 번역 플랫폼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느껴지던 시점이기도 하고, 또한 수많은 유저들 바탕으로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으셨는데요. 가장 먼저 늘어나는 사용자와 트래픽에 대해서는 AWS 상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우선은 ELB를 사용해서 웹 아스 서버를 늘려나갔습니다. 예전에 네트워크 스위치를 명령어로 조작했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하고 파워풀해서 굉장히 만족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초기에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EC2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리전에서도 다행히도 RDS가 포스트그레스QL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이그레이션 후에 DB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어 밤에 정말 편하게 잘 수 있었던 부분도 생각이 나네요. 또한 그 이후에 DB 용량에 대해서 리사이징이나 또한 스케일업도 너무나 편해졌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회사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RDS를 사용하지 않고 EC2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곳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회사 내 전문 DBA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RDS를 사용하는 편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DBA와 같은 전문 인력이 없을 때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하신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RDS의 장점을 가장 잘 누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AWS의 중국 리전을 사용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 진출을 결정을 하고 나서요. 중국 현지 클라우드를 많이 알아봤었어요. 그리고 또한 당시 AWS 코리아의 지원으로 베이징 리전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사실 가격적으로는 중국 현지 클라우드가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영어 문서가 거의 없어가지고 사용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AWS 차이나를 사용하면요. 기존에 저희가 AWS 글로벌에서 사용하던 툴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현지 클라우드와의 비용 차이는 클라우드에 대한 학습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상쇄되고도 남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글로벌 리전과의 연결은 다이렉트 커넥트와 AWS SDN 파트너사를 통해서 전용망을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까지 진출하시면서 데이터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시기부터 저희 서비스에서 수집 및 판매되는 데이터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RDS의 리사이징이나 다이나모DB, S3 등을 활용해서 잘 저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가 아닌 환경에서 했다면 끊임없이 서버랑 스토리지를 구매하고 또 설치할 생각에 정말 끔찍하네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서버와 스토리지를 구매하고 구축했다면 아마도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해야만 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만큼 자원을 바로바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클라우드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요청받다 보면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생각나는 이슈 있으신가요? 네, 집단지성으로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사실 대다수 사용자분들은 안 그러시는데요. 일부 사용자분들이 성인 콘텐츠를 업로드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마침 AWS의 레코그니션 서비스가 간편한 API 방식으로 성인문 판별을 해주길래 바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S3 람다 트리거 방식을 사용했고요. 참고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기계학습을 통해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내부에 AI 전문가는 있으셨어요? 그리고 상용화까지 적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시 저희 회사에는 AI 전문가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당시 저희 상황에서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걸렸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AWS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2주가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2주가 걸린 것도요, 당시에는 저희 내부의 사람들이 람다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크고요. 지금 이걸 다시 한다면 한 2, 3일?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용화까지 2주 내라면 정말 빠르게 적용하신 것 같은데요. 내부 인프라 담당자는 몇 분 정도 계셨어요? 인프라만 담당하시는 분은 안 계셨었고요. 서버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인프라도 담당했습니다. 사실 AWS는 인터넷상의 자료가 굉장히 많기도 했고요. 또 SDK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요. 백엔드 개발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즈니스 확장과 함께 플리토에서 적용하신 서비스들은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BA가 없는 환경에서 매니지드 서비스인 RDS의 선택, S3를 활용한 데이터의 저장, 그리고 AI 전문가가 없는 환경에서 레코그니션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까지 지금 AWS 빌더스 코리아를 시청하고 계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도 전문 담당자가 없거나 부족하시다면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최근으로 가볼게요. 2018년 이후에 플리토는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2019년 7월에 사업 모델 특례 상장 1호로 코스닥에 상장한 걸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자체 플랫폼과 번역 엔진, 또한 글로벌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요. 아케이드, 플리토 라이트, 메뉴 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언어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업 모델 특례 상장 1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서비스 중에 메뉴 번역 서비스라고 하면 얼마 전 더 현대 서울에 설치된 다국어 메뉴 번역 서비스에 대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메뉴 번역 서비스는 음식점의 메뉴판 및 각종 안내문을 다국어로 번역해서 QR 기반의 디지털 메뉴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음식점 운영자가 메뉴판 이미지만 제공하면요, 플리토가 다국어로 번역해서 QR코드로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AI의 1차 번역, 전문 번역가의 2차 검수를 통해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공하는데요. QR 기반이라 굉장히 편리하고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여의도 더 현대서울, 그리고 제주도 내 200여 개 매장 등에 현재 공급 중이고요. 국내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메뉴뿐 아니라 박물관, 관광명소, 지역축제 등에서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언어 장벽 없는 소통의 공간 플리토 플레이스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인데요. AI와 전문 번역의 시너지, 여기에다가 IT 기술이 더해진 플리토만의 경쟁력이죠. 와,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박물관, 관광명소, 축제까지 번역을 제공하는 영역을 점점 확장하실 계획이시네요. 이렇게 번역이 제공되는 영역이 많아지다 보면 플리토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양도 또는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플리토의 번역을 사용하는 유저들도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언어 장벽이 없는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혹시 자체 번역 엔진을 만들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데이터가 사실 양도 중요한데요. 품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검증할 때 AI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고요. 모델링과 또한 그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 GPU 서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GPU 서버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저희가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스펙의 서버가 필요할지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GPU 서버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초기에는 큰 비용 투자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데이터로 우리가 한번 번역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노력 끝에 번역기를 출시하게 됐고, 이후로도 계속 열심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GPU 인스턴스 관련해서 최근 많은 고객분들이 플리토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길 원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으로는 부담이 되는. 혹시 이렇게 GPU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때 비용은 어떻게 세이브 하셨나요? 잘 아시다시피 학습할 때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레이턴시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비싼 서버이다 보니까요. 리전별로 GPU 서버 비용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오레곤 리전을 비교하면요. 당시에는 오레곤 리전이 40% 정도 비용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레곤 리전의 서버를 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스팟 인스턴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용 절감했었습니다. 또한 리전과는 VPC 피어링으로 연결해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사용 중입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레코그니션이 최초에는 아시아 리전에선 지원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오레곤 리전을 사용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오레곤 리전과 조금은 더 친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고객분들도 다양한 리전의 활용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많은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인프라는 계속 복잡해지고 관리 포인트도 많이 증가하셨을 것 같은데요. 인프라적으로 최근에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2017년부터는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EKS가 출시돼서 바로 EKS로 세팅을 했고요. 이 무렵부터 저희가 새로 출시한 서비스나 기능은 대부분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다국어 메뉴판 번역 서비스도요,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최근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EKS를 빠르게 적용하셨네요. 또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서 보안 부분도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루시는 기업으로서 민감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가 많을 텐데요. 혹시 보안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하셨나요? 네, 일단은 VPC나 서브넷 생성, 시큐리티 그룹 설정 등의 기본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AWS를 사용할 때는 VPC가 아닌 클래식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생성했었는데요. 몇 년 운영하고 VPC로 마이그레이션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신경 써서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한 KMS나 시크릿 매니저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외국에서 공격으로 보이는 트래픽들도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와프를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와프도 버전 2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장비를 구매하고 또 세팅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요. AWS에서는 손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VPC와 서브넷,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까지 기본 서비스 활용에 집중하신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실해진 기본 이후에 와프와 KMS, 시크릿 매니저까지 사용하시면서 확장을 해나가시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번역기를 위해서 API화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구현하셨을까요? 네, API는 전 세계 어디에선 얼마나 호출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구현하는 것이랑 트래픽 폭증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에 신경을 썼습니다. 멀티 리전을 통한 API 게이트웨이랑 람다 등을 주로 사용했고요. 예, 방금 시토님께서 말씀해주신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활용한 부분은 이후 기술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리토의 서비스 시작부터 고도화 그리고 확장까지 지난 10년간의 비즈니스 변화와 AWS 사용기를 얘기 나눴는데요. 플리토의 앞으로도의 계획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산업 발전 위해서는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실제로 플리토에 데이터 요청을 해오는 기업들의 수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요즘에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데이터를 아주 빠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언어 데이터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플리토가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꿀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난 10년 동안 AWS를 사용하시면서 알게 되신 플리토만에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고 하면 시청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과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가급적이면 최신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EC2 혹은 RDS 등에서 다음 세대 인스턴스가 나왔을 때 저희가 가끔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같은 가격에도 20에서 40% 정도의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최신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AWS에서 매니지드 형태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것을 사용하라입니다. 물론 사내에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가 있다면 그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계형 DB, 메모리 DB, 검색 엔진, 그리고 메시지 큐 등을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 사용 중이고요. 이 덕분에 이중화나 백업, 리사이징, 그리고 스케일업 등의 운영 부담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약 인스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예약 인스턴스는 1년의 경우 온디맨드 대비 40% 정도 할인이 되고 3년의 경우는 60%가 넘게 할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반년을 온디맨드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지불하면 1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1년을 온디맨드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지불하면 사실 3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최신 인스턴스는 3년을 구매하고 있고요. 리사이징이 필요할 것 같거나 혹은 확신이 안 드는 경우는 1년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스턴스 패밀리로 가급적 구매해서 예약 인스턴스가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AWS를 소개하면서 자주 공유드리는 부분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팁이어서 보시는 분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제 랩업을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슈터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플리토의 지난 10년 동안의 비즈니스 성장과 고민, 그리고 그에 따른 AWS 서비스 활용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클라우드에서 작게 시작하기. 둘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DBA와 같은 전문가가 없다면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그리고 셋째,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 절감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AWS 빌더스 코리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리토 대표 사이먼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전 세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죠. 안녕 마크로, 잘 지내? Ah ouais, salut. Ça va, ça va.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뭐야, 왜 친한 척이야? 여긴 스코틀랜드에서 온 레이첼이에요. 중국으로 이메일을 보내려나 보네요. 이럴 땐 플리토 집단지성을 이용해보세요. 번역가들이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한 번역을 해줍니다. 이건 중요한 아랍어 서류 같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번역할 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플리토에는 173개국 100만 명이 넘는 번역가들이 함께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기에 플리토의 전문 번역가들이 모여있네요. 후세님, 이 아랍어 문서를 영어로 번역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거 페르시아어예요. 네. 다들 재밌는 영상을 보고 있었네요. 플리토는 영상 콘텐츠의 다국어 번역과 웹툰, 웹소설의 번역도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플리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혹시 외국어를 잘하시나요? 그렇다면 플리토와 함께하세요. 지금 플리토에 접속하셔서 번역가로 활동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플리토와의 클라우드 여정을 도와드리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승욱입니다. 네, 지금까지 10년간의 AWS와 함께한 긴 여정을 잘 들었습니다. 서비스를 긴 시간 동안 빌드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중간중간 서비스 확장을 위한 단계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번역 서비스를 구축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이 번역 API 서비스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 틈바구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도 플리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점적인 부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굉장히 인상 깊기도 하고요. 혹시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의 내용이 있을까요? 네, 번역 API는 첫째로는 품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양질의 데이터를 빠르게 모으는 데 강점이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요. 이를 통해 학습된 번역 엔진도 어느 정도는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조어도 비교적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또한 학습시켜 나가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고객의 사업 영역에 따라 해당 영역의 데이터를 모아서 추가 학습을 시킨 특화 번역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 그 비즈니스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번역 엔진에 대한 학습을 오레곤 리전에서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학습을 진행할 때 서버 비용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그래도 타 리전 대비 비교적 저렴한 그런 오레곤 리전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PU 서버는 일반 서버에 비해서 비싸다 보니 저희의 GPU 서버 중 다수가 오레곤 리전에 있습니다. 굉장히 글로벌 리전을 잘 이용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전별로 서비스의 비용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서비스나 기능이 릴리즈 되는 시점이나 지리적인 레이턴시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션을 보시는 분들도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리전에서의 장점들을 아이디어로서 활용하시는 방안들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엔진을 결국 각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외부 서비스로 제공을 하셨어야 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의 API 구축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생각한 API의 특성은 이랬습니다. 먼저 어디서 호출이 될지 모른다. 즉, 하나의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리전에 서비스를 해야 엔드 유저에게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언제 트래픽이 폭증할지 모른다. 즉, 트래픽이 폭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해야 된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증가되셨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좀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초기에는 사용 예약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번역이라는 특성상 일정량의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번역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시에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루 평균 수천만 글자의 요청이 있다가 어느 날은 1시간 동안에만 하루치의 100배가 넘는 수억 글자가 넘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또 그 다음에는 예전 수치로 돌아가고 뭐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상세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꽤 다이나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AWS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되셨나요? 기존의 방식으로도 이제 트래픽을 감당하는 아키텍처가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한 사항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특성을 생각할 때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멀티 리전을 지원하면서 서버 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또한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 이를 EC2를 이용해서 구현했다고 하면은 트래픽이 적을 때는 굉장히 비용 낭비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요.
갑자기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대응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혹시 멀티 리전에 대한 고객이나 내부에 특별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시행을 하신 부분들일까요? 저희 첫 고객사가 전 세계 각지에서 API 호출을 했었는데요. API 서비스의 경우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5개의 리전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고려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API 호출을 하는데 서울 단 하나의 리전만 사용한다고 하면 레이턴시가 굉장히 느릴 거잖아요. 그래서 DNS 서비스인 라우트53이 저희가 서비스하는 여러 개의 리전 중에서 고객의 현재 위치에 가장 가까운 그런 리전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게 설정하였습니다. 멀티 리전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특히 데이터들의 이동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요? 네, 저희도 이 부분을 처음 만들던 그런 2019년 당시에는 데이터 저장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관계형 DB, 메모리 DB, NoSQL 등 많은 기술들을 비교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특성인 멀티 리전에서의 동기화 및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대응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펴보다 보니 다이나모DB의 글로벌 테이블이 여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각 리전의 람다에서 클라이언트 키에 대한 인증 정보, 그리고 서비스 설정 확인, 데이터 캐시 등을 위해서 다이나모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에서 그런 다이나모DB를 사용한 것은 전반적으로 좀 어떠셨나요? 좀 만족을 좀 많이 하신 부분인가요? 일단은 데이터량에 관계없이 아주 짧은 레이턴시로 그런 값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키밸류 DB이다 보니까 저희 용도에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도 아주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아주 좋았고요. TTL 기능을 통해서 일시적인 캐시 데이터는 손쉽게 자동으로 삭제될수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해서 너무나도 쉽게 저희가 서비스하는 그런 모든 리전에서 자동으로 동기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사실 직접 구현하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동의합니다. 다이나모DB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밸류 타입에 손쉽게 쓸 수 있는 노시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서버의 세팅이나 이제 DB의 세팅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비용도 사용한 만큼 설정하는 읽기 쓰기의 용량에 따라 부과가 되면서 보통 이제 시퀀셜한 데이터들을 적지 않은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플리토는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인프라를 위해 다이나모DB의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하기도 하셔서 굉장히 잘 활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워크벤치도 사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다이나모DB 쿼리들의 튜닝도 하고 계시던데요. 데이터들을 캐싱하는 부분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좀 질문 좀 많이 드리는 느낌도 있긴 하네요. 네. 네, 사실 다이나모DB를 캐시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은 사이즈가 아무래도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가끔은 이 캐시를 전부 다 삭제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순진하게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루프를 돌면서 키를 수십 개씩 얻어와서 배치 라이트 아이템에 딜리트 아이템 커맨드로 지었었는데요. 사이즈가 커지면서 정말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다이나모DB는 새로 테이블 생성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테이블 생성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캐시 삭제일 일이 생기면 그냥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서 연동하고 기존 테이블은 바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배치를 사용하시지 않고 다이나모DB 특성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을 하신 건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다이나모DB를 많이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비용적인 관점은 좀 어떠신가요? 네, 다이나모DB가 예약 용량을 설정하면 생각보다 가격 할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토 스케일링의 그 하단부 정도 있잖아요. 예. 그 정도 용량을 미리 선구매해서 사용 중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면은 효과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도 이제 운영이 쉽지 않으실 텐데 비용도 굉장히 신경을 잘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속된 질문과 제가 이제 플리토를 만나면서 본 것들을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버리스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저는 사스나 B2B성의 그런 비즈니스와 유사하다고 느껴졌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API들의 서버리스 리소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API 서비스 플로우 상에서는요, 각 리전에서 인증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후에 트래픽 정보는 한 곳에 모아서 또 저장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SNS, 그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와 SQS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축했는데요. 대략적인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먼저 각 리전에서 고객의 API에 대한 응답을 한 후 그에 대한 호출키 정보, 요청수 정보, 글자 수 등의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이를 해당 리전의 SNS로 보내고요. 해당 SNS는 전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특정 리전의 SQS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SQS에는 미터링을 하는 람다 함수가 연동되어서 처리를 하고요. 또한 고객이 설정한 API의 최도 한도를 넘어가면 더 이상 API 호출을 막게 되는 리미팅도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이 실수로 그렇게 과도한 과금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플리토는 AWS의 글로벌 인프라와 서버리스 서비스들로 굉장히 잘 구축하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데요. 그럼 그 외에 플리토만의 혹시 특별한 서비스 특성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API의 단어장 기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이라는 게 같은 단어라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I like cloud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클라우드가 의미하는 게 구름인지 아니면 여기서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하는지 문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를 지원하는 그런 단어장 기능이 있습니다. API 키마다 단어장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저장된 단어장은 설정된 그대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똑같이 I like cloud라는 문장이더라도 지정된 키에 따라서 구름으로도 클라우드로도 번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기능을 발전시킨 것이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업 특화 번역 API입니다. 클라이언트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호텔 인더스트리하면 고객으로, 법 쪽에서는 의뢰인으로, 의료 쪽에서는 환자로 한번 지정해두면 자동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저희는 다이나모DB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역 서비스에서 그런 상황과 특성에 맞게, 비즈니스에 맞게 번역을 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번역 API 하면 텍스트 위주의 그런 번역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플리토에서는 파일 기준의 번역도 지원을 하시나요? 네, 저희 MS 오피스 계열이나 HWP, PDF, TXT나 CSV 등 여러 가지 파일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의 서비스를 거의 다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군요. 네, 특히 파일 번역의 경우는 포맷마다 해당 파일을 좀 쉽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랑 환경이 아주 다른데요. AWS 람다에서는 정말 다양한 런타임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해당 파일에 Node.js라든가 자바, 파이썬 등의 그런 적합한 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HWP와 PDF의 경우는 저희는 자바 환경의 런타임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하고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파이썬은 저희는 영상 파일 쪽에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 파일에 대한 처리가 몰릴 때 서버 자원이 어떻게 될까 그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서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네. 글로벌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서버리스의 부분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혹시나 플리토의 서비스를 사용하시려는 분들도 참고를 좀 해봐 주시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든 형태의 수단으로부터 다양하고 완벽한 번역을 제공하는 것이 플리토의 모토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의 구축과 기능이 제공되어지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유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보안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이제 API 같은 경우는 제공되는 주소만 있다면 그 어느 누구나 호출할 수 있어가지고 사용량 관리가 힘들어지거나 API로 제공되어지는 데이터들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플리토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API 서비스의 경우 보안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API 키에 대한 인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람다에서 글로벌 테이블로 동기화된 다이나모DB를 조회해서 1차로 인증을 진행하고요. 인증 키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새로운 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파일 번역의 경우는 번역된 결과 파일의 사이즈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또한 다운로드 중에 네트워크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S3의 링크를 제공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보안을 위해서 익스파이어 시간을 준 S3 프리사인드 URL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람다에 국한되지 않은 그런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와프 버전 2와 추가적으로 가드 듀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프는 버전 2가 되면서 정말 많은 기능 향상이 있더라고요. 사실 뭔가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AWS에서 추천하는 그런 코어 룰셋 정도만 활용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었습니다. 레이트 리미팅 설정도 손쉽게 할 수 있었고요. 또한 저희가 사용하는 리전들은 가드 듀티를 통해서 취약점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있고요. 또한 문제가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보안은 아무래도 비즈니스로부터 거리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미리 대비를 한다면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플리토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안을 구축해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API 부분을 여쭤봤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어선티케이션 기능 외에도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구축하는 입장에서 커스텀하게 보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한 특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적인 옵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그런 API와 서비스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AWS 서버리스 서비스의 경험담을 좀 자세히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되어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컨셉에서 AWS도 서브리스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는데 플리토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편리하다고 느껴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MSA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 쿠버네티스, 즉 컨테이너 환경에서 로그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로그를 관리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저희는 ELK 스택을 활용했는데요. 이 부분도 AWS 매니지드 서비스 중 하나인 오픈서치를 사용 중입니다. 각 컨테이너에서는 저희의 표준화된 내부 라이브러리를 통해 로깅을 하고요. 이 로그는 파일 및 로그스태시 등을 통해서 오픈서치에 전달이 됩니다. 문제 발생 시 저희 개발자분들은 오픈서치 대시보드에서 손쉽게 검색해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람다 쪽에서 로깅과 모니터링 말씀드리면요. 우선 클라우드와치로 로그가 자동 전송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요청의 경우 저희의 알림 툴을 이용해서 UID를 전송받으면 클라우드와치에서 UID를 통해 손쉽게 추적할 수 있고요. 내가 만든 함수의 수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메모리는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서 사이징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그의 주기 설정을 통해 로그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엑스레이와 람다 인사이츠를 사용 중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클라우드와치의 로그는 트래픽이 많으면은 로그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서 보기 힘든 점이 있는데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클릭 몇 번으로 내가 작성한 그런 람다 펑션의 트레이스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람다 인사이트는 전체적인 추세나 리소스 사용량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또한 람다 함수를 리소스적 측면에서 좀 더 면밀히 봐야 할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로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성능 튜닝 쪽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뭐 람다 또한 플리토에서 굉장히 깊게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용에서의 고민들과 해답들이 좀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될 만한 팁이 또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거 저희만의 팁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널리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요. 먼저 람다 함수에서는 메모리 사이즈와 수행 시간이 비용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거의 그 최적점을 찾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메모리 사이즈는 할당되는 CPU 성능에도 또 비례하기 때문에요. 단지 그냥 최소의 그 메모리를 사용할 게 아니라 테스트를 좀 여러 번 해가지고요. 적합한 메모리를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최신 런타임과 최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라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종류의 런타임이라도 새 버전의 성능이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버전을 쓰면 알게 모르게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AWS SDK의 경우에는 버전2와 버전3의 효율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는 AWS SDK 버전업으로도 성능과 비용을 둘 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면 ARM 기반 그래비톤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람다에서 그래비톤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많은 꿀팁 감사드립니다. 사실 플리토는 저와 만날 때부터 이미 그래비톤을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좀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MD 에픽 CPU가 들어간 인스턴스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비즈 세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서비스에서 비용, 성능, 안전성, 보안 등을 고려하면서 비즈니스 코어를 강화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밸런스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사료가 되는데요. 플리토는 10년간의 여정으로 이미 어느 정도 그 정상에 오르셨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상까지 오를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혹시 플리토 자체적으로 뭐 어떠한 개발 문화나 행사, 조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뭐 그런 쪽의 노하우도 살짝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걸 당연히 제가 뭐 다 한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해온 것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요. AWS 상에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서 그 팀원들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자분들은 모두 AWS IAM 계정을 발급받아서요. 자신의 파트의 인프라는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AWS를 사용하는 것도 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또한 기여도 하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이신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팀원들끼리 활발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코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AWS에서 코드 리뷰하는 서비스도 나왔던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사람과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팀 내 기술 세미나, 두 달에 한 번씩은 개발 조직 세미나를 하면서 공유하고 그리고 또한 배우고 있고요. 팀원들이 관심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서로 설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정체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피드백이 빠른 조직입니다. 즉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빠르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탄탄한 서비스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플리토의 오픈소스 컨트리뷰터, 팀 코드 리뷰, 내부 세미나 같은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부럽기도 하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러한 플리토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플리토의 서비스들도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상세히 소중한 이야기를 풀어내 주신 강동환 CTO님께서도 AWS를 대표하여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 100년도 함께 나란히 걷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